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을 통계청에서 발행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농지연금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농지연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가 이 감정가 대비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여도 반값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게 만약에 살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농지연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싸게 샀다라고 전제를 하고, 농지는 토지의 특성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는 시간이, 보유하면 보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농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농지를 하나 임의로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공시지가가 어떻게 상승을 해왔는지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농지가 공시지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토지 경매를 이용해서 이미 굉장히 싸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보는 건데, 그 지역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농지를 살 수 있다면 그거 역시도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 통계청에서 발행한 장래 인구 추계라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어느 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율 또는 변화율이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의 인구 변화가 어느 지역에서 큰지 작은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요약을 한 건데,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를 요약을 해본 건데, 지금 보면은 시도별 총 인구 증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년 대비해서 50년, 향후 30년 안에 인구의 증감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파란색이 지금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 노란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적게 줄어드는 지역 또는 늘어나면은 그 늘어나는 지역은 굉장히 좋겠죠. 지역을 보게 되면은 늘어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정도이고, 그 다음에 감소폭이 가장 작은 곳이 충북 이렇게 됩니다. 충북, 강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의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와 그 다음에 충북, 대전, 세종 이쪽이 좀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5년이 되면은 그래도 남는 곳이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이렇게 좀 남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인구 성장률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와 충남, 충북 이 지역은 그래도 성장률의 변화율이 좀 상대적으로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의 증감률, 생산 연령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산 연령 인구는 사실은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세종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충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 충북이 또 그 다음을 이루고, 남부지방 또는 경북,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전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생산 연령 인구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시도별 생산 연령 인구 증감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50년까지의 증감률인데, 세종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경기, 제주, 충남, 충북입니다. 세종과 제주는 사실은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농지연금용으로 농지를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농지연금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살기 위해서 노후를 살기 위한다거나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사는 그런 목적이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증가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주도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생산 연령 인구 증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 연령들이 유입이 되면서 유소년 인구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경기도는 항상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충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좋긴 하죠. 당연히 좋은데 경기도는 이제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연금을 생각할 때는 농지연금은 가장 중요한 게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는 다른 충남, 충북보다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경기도는 항상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의 상승폭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소년 인구 증감률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종, 경기, 제주, 충북, 충남 이런 순서로 오고 있어서 아까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인구의 증감률이 가장 작은 지역 5개 지역이 바로 이 세종, 경기, 제주, 충남, 충북, 그 다음에 강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그 다음에 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떤 개발 호재의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경기도, 충북, 충남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농지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낙찰가율이 수도권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농지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지역들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토지의 가치가 지방에 있는 농지가 안 오르면은 사실은 그건 좀 문제가 될 텐데 그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씩은 꾸준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일찍 농지를 보유해서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만약에 계신다면은 경기도와 충북, 충남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서도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지역들, 이제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어느 지역, 그러니까 시군이 되겠죠. 시군 어느 시군 중심으로 이제 지자체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지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지역의 농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개발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커져서 가치의 상승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지셔서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라도 일단은 싸게 사고 그거를 보유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